50대 이후 소변을 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밤마다 여러 번 잠에서 깨어나 소변을 보아야 할까요? 소변 줄기는 약하고 힘을 주어야 하며 때로는 아프거나 새기도 하여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해집니다. 가장 나쁜 것은 방광이 항상 꽉 찬 듯한 느낌으로 마치 소변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끊임없이 불편함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말없이 참고 계셨다면 이 영상이 바로 오늘 받으실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황금 같은 나이에도 많은 남성분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삶의 질, 특히 수면 자신감, 심지어 부부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점은 대부분이 그것은 노화의 병이며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안일한 생각으로 초기 작은 징후들을 무시하여 많은 분들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악화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성공한 사업가이신 김 선생님이라는 환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바빴고 잦은 소변과 약한 소변 줄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참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는 아파서 완전히 소변을 볼 수 없게 되어 응급실로 실려가야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가 초기 징후들을 일찍 알아차렸더라면 모든 상황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남성 건강 전문가인 김수진 의사입니다. 저는 선생님과 같은 수천 명의 남성분들과 동행하며 깊은 잠 힘찬 소변 줄기, 그리고 삶의 자신감을 되찾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이뿐만 아니라 매일의 10가지 무해해 보이는 습관들이 매일 전립선을 은밀히 파괴하여 비대증 야간뇨 요실금, 그리고 수많은 다른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선생님들께 그 10가지 습관을 파악하고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천 명의 제 환자들이 비뇨기 및 전립선 건강을 뚜렷하게 개선할 수 있었던 간단하고 집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들을 공유할 것입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50대 이후 더 건강하고 더 주도적이며 더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면 다음 몇 분을 온전히 집중하여 들어주십시오.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선생님께서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 용기, 그리고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입니다. 이 영상의 주제가 선생님께 필요하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아직 적합하지 않다면 숫자 0을 기입해 주십시오. 그러한 피드백은 제가 선생님만을 위한 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전립선에 영향을 미치는 습관들에 대해 깊이 파고들기 전에 우리는 몸속의 이 조용한 친구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립선은 실제로 무엇이며 왜 50대 이후의 모든 남성들에게 그토록 핵심적인 역할을 할까요? 선생님께서는 전립선을 남성의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한 작은 공장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호도 알만한 크기로 중요한 관인 요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요도는 소변이 통과하는 곳입니다. 이 공장의 주요 기능은 남성의 작은 전사들을 영양 공급하고 운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별한 액체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건강과 개인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50대에 접어들면 머리카락이 휘어지거나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전립선도 점차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양성 전립선 비대증 또는 BPH라고 부릅니다. 공장이 커지면 바로 중앙에 위치한 소변관, 즉 요도를 압박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강물이 좁아지는 것처럼 물이 잘 흐르지 못하게 되어 앞에서 들으셨던 것과 같은 불편함, 즉 소변 보기 어려움, 야간뇨, 방광이 비워지지 않는 느낌 등을 유발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점은 BPH는 양성이며 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방치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완전한 소변 막힘 또는 심지어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등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공장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생님의 일상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전립선은 한밤중에 수십 번 깨지 않고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응급 화장실을 찾을 걱정 없이 생활에서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물론 건강한 전립선은 만족스럽고 충만한 부부 관계를 위한 견고한 토대가 되어 선생님께 자신감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문제들이 선생님의 황금 같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방금 전립선의 비밀을 함께 탐구하고 남성 건강에 대한 그 중요성을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공장이 올바르게 관리될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경고했듯이 무해해 보이는 습관들이 은밀하게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습관들은 무엇이며 선생님의 전립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우리는 그 10가지 적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것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 선생님께서 자신의 건강을 다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습관 10.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것. 이것은 많은 고령의 남성분들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입니다. 그들은 물을 적게 마시면 특히 밤에 화장실에 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실제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몸에 충분한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소변은 더 농축되고 산성이 강해집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충분한 깨끗한 물이 흘러내려가지 않아 찌꺼기가 쌓이면 집의 배수관은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찌꺼기가 쌓여 막히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축된 소변은 방광 점막과 전립선을 자극하여 만성염증을 유발하며 바로 이 지속적인 염증이 전립선이 점차 비대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더욱이 물은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영웅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독소가 쌓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물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물이야말로 전립선의 가장 좋은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매우 간단합니다. 매일 2-3리터의 물을 충분히 마시려고 노력하십시오. 특히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하루 종일 조금씩 계속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께 작은 팁을 드리자면 항상 책상이나 침대 옆에 물병을 두어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소변 색깔을 관찰하여 충분한 물을 마셨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소변은 연한 노란색이거나 투명해야 하는데 이는 몸에 물이 충분히 공급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습관 9 몇 시간 동안 앉아있는 것, 나이가 들면 편안한 의자나 아늑한 소파가 그 어느 때보다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몇 시간 동안 한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있는 것이 생각보다 전립선에 더 많은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특히 딱딱한 표면에 오래 앉아있으면 전립선이 거주하는 골반 부위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 압력은 해당 부위의 혈류를 감소시켜 전립선의 산소 부족을 일으키고 염증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수도관을 꽉 쥐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쉽게 흐를까요? 물론 아닙니다. 전립선으로 가는 혈액순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오래 앉아 있는 것은 골반적 근육을 약화시켜 방광이 소변을 완전히 배출하지 못하게 하여 잔뇨를 남기고 전립선을 더욱 자극합니다. 많은 한국 남성분들이 나이가 많으니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거나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흔한 실수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은 몸은 작은 움직임이라도 운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매우 간단합니다. 30분에서 45분 동안 앉아있은 후 일어나서 최소 2분 동안 걸어 다니십시오. 차를 마시거나 창가로 가서 경치를 감상하거나 집 주변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벼운 활동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전립선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듭니다. 더 강화하고 싶다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룰 케겔 운동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케겔 운동은 골반저 근육을 강화하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습관 8. 카페인 과다 섭취, 커피차 또는 에너지 드링크. 한국의 바쁜 생활 속에서 우리는 깨어있기 위해 종종 그것들을 찾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매일 너무 많은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은 전립선의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제로서 소변 생성을 증가시켜 방광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또한 방광 주변 근육을 더 자주 수축시켜 급박뇨와 심지어 야간뇨를 여러 번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민감하거나 이미 비대해지기 시작한 전립선에는 이러한 추가적인 압력이 큰 문제입니다. 더욱이 카페인은 방광경부의 근육을 수축시켜 방광을 비우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더 많은 소변이 남아있게 되어 전립선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고 염증과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재적인 해로움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하루 종일 깨어 있기 위해 커피를 계속 마시는 것이 흔한 실수입니다.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절제가 핵심입니다. 아침에 한 잔의 커피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루 종일 여러 잔은 다릅니다. 여기서 해결책은 매일 커피 2잔 이하로 제한해 보십시오. 두 번째, 커피 대신 카페인 없는 허브차나 디카페인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오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소변 증상이 개선되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때로는 작은 조정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습관 7. 너무 맵고 가공된 음식. 우리 한국 음식은 맵고 풍미가 강한 음식으로 유명하죠. 김치 떡볶이부터 매운 찌개까지. 하지만 너무 매운 음식, 특히 가공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선생님의 전립선에 은밀하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너무 매운 향신료는 전립선을 포함하여 몸 전체의 염증 상태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가끔 매운 음식을 먹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그것이 매일의 주식이 된다면 선생님의 민감한 전립선은 적지 않은 고통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가공식품입니다. 라면, 햄, 간편, 냉동식품, 패스트푸드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음식들에는 방부제 색소, 과도한 소금, 나트륨, 그리고 건강에 해로운 지방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전반적인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특히 전립선 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체내 호르몬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소금은 수분 저류를 유발하여 전체 비뇨기계에 압력을 가합니다. 편리함과 시간 절약 때문에 또는 한국 음식은 매워야 맛있다는 생각 때문에 가공식품을 먹는 것이 흔한 실수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이다. 이 습관에 대한 해결책은 신선하고 자연적이며 한겸증성이 있는 식품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즉, 녹색 채소, 과일, 연어, 고등어와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지방이 많은 생선 껍질 벗긴 닭고기, 두부, 그리고 견과류를 섭취하십시오. 건강한 식단이 반드시 지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균형만 잘 맞추면 됩니다. 습관 6. 소변 참기. 우리 모두는 한두 번쯤 이런 일을 겪습니다. 바쁜 일을 하고 있어서 화장실 찾기가 불편해서 또는 붐비는 지하철에 있어서 소변을 참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소변 참는 것을 습관화하면 전립선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소변을 너무 오래 참으면 방광이 최대한 팽창하여 그 바로 아래에 위치한 전립선에 매우 큰 압력을 가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립선 조직의 자극과 부종을 유발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부풀려진 풍선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게 반복되면 탄력을 잃고 손상되기 쉽습니다. 우리 방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소변을 참는 것은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게 하여 잔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소변은 박테리아가 번식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이 되어 요로 감염을 일으키고 전립선을 더욱 자극하여 비대증에 기여합니다. 이를 끝내거나 원하는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조금 더 참자고 생각하는 것이 흔한 실수입니다.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십시오. 해결책은 매우 간단합니다. 필요하다고 느끼면 즉시 화장실에 가십시오.
특히 수면 문제나 급박한 야간뇨, 징후가 이미 있다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필요할 때 즉시 소변을 보는 것은 전립선을 위한 최고의 방어 조치 중 하나입니다. 방광과 전립선은 팀처럼 작동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구성원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른 구성원도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습관 오흡연 또는 간접 흡연에 노출되는 것. 이것은 전립선에 대한 가장 크고 위험한 적 중 하나이지만 많은 남성분들이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담배는 폐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전립선에도 끔찍한 영향을 미치며 선생님이 흡연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담배 연기를 정기적으로 흡입하는 것도 똑같이 위험합니다. 담배 속 유해 화학 물질은 혈관을 손상시켜 전립선으로의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전립선의 영양분이 부족해져 염증과 손상에 취약해집니다. 흡연은 또한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데 이는 신체의 자가 회복 능력을 약화시키는 과정으로 만성 전립선염 비대증, 심지어 고령 남성의 전립선암 위험 증가로 이어집니다. 손상은 점점 더 빠르게 축적됩니다. 오래 흡연해서 이제 끊어봐야 소용없다거나 조금만 피우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흔한 실수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금연의 이점은 거의 즉시 나타납니다.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흡연 중이시라면 완전히 금연하기 위한 의료적 지원을 찾으십시오. 많은 보조요법 니코틴 대체 제품 또는 자연치료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연 후 몇 주 이내에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염증이 감소하며 전립선이 회복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흡연하지 않으셨다면 간접 흡연을 절대적으로 피하십시오. 그 간단한 결정이 선생님이 더 나은 전립선 건강을 가진 더 많은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습관 4. 정기 검진을 피하는 것. 이것은 많은 한국 남성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정말 불편하거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만 의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우리 전립선은 초기 단계에는 아무런 뚜렷한 증상 없이 조용히 비대해질 수 있습니다. 정기 건강 검진은 염증 감염, 심지어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작은 종양과 같은 문제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보험과 같습니다. 손가락 직장 검사나 전립선 특이 항권 혈액 검사 같은 간단한 검사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으며 크게 고통스럽지 않고 선생님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프거나 불편한 게 없으니 검진할 필요 없다거나 민감한 검사 방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검진을 꺼린다는 것이 흔한 실수이며 이것은 동양 문화에서 상당히 흔한 심리입니다. 핵심 교훈은 예방이 치료보다 낫습니다. 해결책은 특히 50대 이후에는 최소 1년에 한 번 정기 건강 검진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비뇨기 문제에 대해 의사와 논의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일찍 말할수록 자연적인 치료 옵션이 더 많아지고 약물이나 수술에 의존할 필요가 줄어들 것입니다. 예방적당 관리는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 모든 성인 남성이 적용해야 할 가장 현명한 습관임을 기억하십시오. 습관 3. 붉은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것.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붉은 고기는 한국 바비큐 파티의 주식이며 많은 남성분들이 붉은 고기를 많이 먹으면 에너지 보충과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매일 붉은 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전립선을 은밀하게 비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연구에 따르면 붉은 고기, 특히 소시지, 베이컨, 햄과 같은 가공육의 섭취가 전립선을 포함한 몸 전체의 염증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구울 때 발생하는 높은 포화지방과 형성되는 화학물질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는 호르몬 불균형과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고령자의 전립선 염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나이가 들면 소화계도 느리게 작동하며 붉은 고기는 소화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는 체중 증가와 골반 부위의 압력 증가에도 기여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거나 매력적인 맛 때문에 붉은 고기를 계속 먹는 것이 흔한 실수입니다.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균형이 영양의 황금 열쇠입니다. 즉시 채식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한 해결책은 붉은 고기 섭취를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대신 연어, 고등어처럼 좋은 생선이나 조리 시 껍질을 벗긴 닭고기와 같은 다른 살코기, 단백질 또는 두부, 콩, 견과류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대체하십시오. 렌틸콩 수프나 콩 요리 등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을 더 많이 탐색해 보십시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은 전립선 건강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소화계를 개선하고 더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습관 2. 과도한 복부 지방. 나이가 들면 허리에 약간의 군살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맥주배를 나이 들매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복부 지방은 단순히 미용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는 잠재적인 건강 문제, 특히 전립선 건강에 대한 엄청난 경고, 신호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복부 지방층은 단순히 가만히 있는 정적인 지방 덩어리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우리 몸 안에 매우 활동적인 미니 공장과 같아서 끊임없이 아디포카인이라는 염증 유발 화학 물질을 생산합니다. 이 화학 물질들은 몸 전체를 순환하며 당연히 우리 전립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염증 상태는 전립선을 자극하여 전립선 성장 및 비대증에 기여합니다. 만성 염증이야말로 전립선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허리둘레가 큰 남성들이 전립선, 비대증 위험이 더 높고 야간뇨가 더 자주 발생하며 심지어 성기능 문제까지 겪는다는 것을 이미 알아차리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과도한 지방, 특히 복부 지방은 선생님의 호르몬 균형을 깨뜨립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일반적으로 여성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남성도 일정량 가지고 있는 에스트로겐과 같은 중요한 호르몬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전립선의 크기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면 배가 나오는 것은 정상이다 거나 나이가 들수록 살 빼기 어려우니 그냥 두자고 생각하는 것이 흔한 실수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복부 지방 감소는 선생님의 장기적인 건강을 위한 매우 귀중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더 멋져 보이기 위해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전립선을 포함한 중요한 내장 기관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단식하거나 지속 불가능한 극심한 다이어트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느리지만 꾸준하고 지속 가능한 개선에 집중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 더 빠르게 걷기, 강도를 높이거나 걷는 시간을 몇 분 더 늘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가벼운 신체 활동은 지방을 태울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혈액순환도 개선합니다. 동시에 식사량을 조절하십시오. 굶거나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면서 각 식사량을 조금 줄여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일반적인 식사량의 4분의 1 또는 절반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단에서 설탕 섭취량을 줄이십시오. 설탕은 복부 지방 축적의 주요 주범 중 하나이므로 설탕이 든 음료, 단 과자, 설탕이 많이 함유된 가공식품을 제한하십시오. 몇 킬로그램만 줄여도 비뇨기 증상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보고 놀라실 것입니다. 더욱이 복부 지방은 방광과 다른 골반 기관에 직접적인 물리적 압력을 가하여 전립선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남성 아시아인 기준으로 보통 90cm 이하의 건강한 허리둘레를 유지하는 것은 전립선 건강을 위한 가장 좋고 효과적인 장기 전략 중 하나입니다. 맥주배가 선생님께서 충만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장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습관 1. 만성 스트레스 관리 부족 전립선의 해로운 습관 목록 중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지만 저를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체 건강과 거리가 멀게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스트레스가 바로 은밀한 염증 유발자이며 매일 선생님의 전립선을 은밀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높은 업무 강도와 생활 압력 속에서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불안 초조 또는 압력을 받는 상태에 있을 때 몸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다량 방출함으로써 반응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이 호르몬들은 전립선의 섬세한 조직을 포함하여 몸 전체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몸을 정교한 기계로 상상해 보십시오. 만성 염증은 반복되는 작은 고장과 같아서 점차 부품을 손상시킵니다. 스트레스는 또한 전립선이 거주하는 골반 부위의 근육을 긴장시켜 이 지역에 필요한 혈류를 제한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전립선은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염증과 비대증 위험이 더욱 증가합니다. 게다가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몸이 염증이나 감염에 대항하기 어렵게 만들고 전립선 문제가 발전할 조건을 만듭니다. 많은 고령 남성들은 은밀하게 스트레스를 참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퇴 후 재정 문제, 가족 문제 또는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에 대한 걱정 등 말이죠. 이 모든 걱정들이 작은 돌들이 쌓이듯 쌓여 거대한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되고 아랫배의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며 급박뇨와 전립선이 더욱 부어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에 고착된 흔한 실수는 참으면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이다 거나 남자는 강해야 하고 약해 보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관념은 많은 남성분들이 감정을 드러내거나 도움을 구하지 못하게 하여 스트레스가 속에서부터 건강을 잠식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선생님께서는 스트레스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구가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 교훈은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마음이 평안할 때 몸도 자동으로 건강하게 조절될 것입니다. 만성 스트레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복잡하거나 즉각적인 큰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심호흡을 시도해 보십시오. 단 10분만 호흡에 집중하여 배로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 됩니다. 이 간단한 기술은 몸을 이완 상태로 만듭니다. 또한 매일 실질 15분 동안 명상하거나 고요히 있어도 좋습니다. 가부좌를 틀 필요 없이 조용한 곳을 찾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여 마음을 진정시키면 됩니다. 꾸준한 가벼운 운동을 잊지 마십시오. 매일 공원에서 빠르게 걷기, 아침에 스트레칭하기 또는 고령자를 위한 요가 수업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은 엔도르핀을 방출하여 기분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골반 부위의 근육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매일 밤 7,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하십시오. 양질의 수면은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며 염증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자연 치료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웃음의 힘과 친구, 가족과의 사회적 연결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취미 클럽에 참여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단지 정신적으로 기분이 나아지고 불안을 줄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몸을 안에서부터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안정되고 염증이 통제되며 면역 체계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립선과 관련된 불편한 증상을 직접적으로 줄이고 심지어 전립선 비대증의 진행을 자연적으로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선생님께서 오늘 당장 더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이 신체 건강을 돌보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건강하고 선생님의 전립선도 분명 선생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전립선에 해를 끼칠 수 있는 10가지 일상 습관들을 함께
해독하고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선생님께서 생활에 적용할 중요한 내용들을 잘 기록하셨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건강관리 여정은 습관 변화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력이나 기저질환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유의해야 할 몇 가지 다른 핵심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험한 합병증을 피하기 위해 언제 즉시 의사를 찾아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 부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응급 상황에서 선생님을 보호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유전적 요인, 당신의 건강 지도. 첫째, 우리는 유전적 요인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때때로 건강 문제가 가족 내력처럼 이어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의 할아버지, 아버지 또는 형제가 양성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면 선생님도 이 질환에 걸릴 위험이 약간 더 높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식해야 할 과학적 사실입니다. 이것이 선생님이 반드시 병에 걸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전적 요인은 단지 선생님 몸속의 잠재적인 강점과 약점에 대한 지도일 뿐입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의 신호와 같아서 선생님이 예방에 더 주도적이고 진지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운명 앞에서 걱정하거나 무력감을 느끼기보다는 이것을 큰 장점으로 여기십시오. 가족력을 알면 우리는 스스로를 더 일찍 돌보고 우리가 자세히 논의했던 건강한 습관들에 집중할 황금 같은 기회를 얻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유전적 요인이 미래 건강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주도적으로 변화를 줄 때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실용적인 단계들이 포함됩니다. 매일 더 많은 물을 마셔 몸이 독소를 배출하고 배설 기능을 유지하도록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과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빠른 걷기나 스트레칭과 같은 가벼운 운동이라도 더 자주 활동하십시오. 동시에 식단 조절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선하고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우선하고 가공식품이나 붉은 고기를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을 제한하십시오. 그리고 명상 심호흡 또는 사회적 연결을 통해 스트레스를 더 잘 관리하는 것도 전립선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습관들은 유전적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전립선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현명한 단계들입니다. 우리가 이 지도를 명확히 이해하면 우리는 더 나은 건강의 길, 즉 더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직접 그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유전 정보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을 오늘 바로 행동할 동기로 삼으십시오. 둘 기저질환 예상치 못한 연관성. 둘째, 우리는 기저질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건강은 긴밀하게 연결된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어떤 부분도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한 부분의 문제가 예상치 못하게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학 연구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과 같은 흔한 만성 질환과 BPH 및 기타 전립선 문제 위험 사이의 상당한 연관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은 혈관과 신경을 손상시켜 전립선으로 가는 혈류와 방광 제어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심혈관 질환은 전반적인 혈류를 감소시켜 전립선이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하여 염증과 비대증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선생님께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만약 선생님이 이러한 기저질환 중 하나를 앓고 있다면 그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주 질환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립선 건강에도 간접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의사의 치료 계획을 준수하고 약을 꾸준히 복용하며 식단과 운동을 조절하십시오. 혈당이 안정되고 혈압이 허용 범위 내로 조절되며 심혈관 시스템이 더 원활하게 작동할 때 선생님의 전신이 혜택을 받을 것이며 전립선 공장도 상당한 부담을 덜게 될 것입니다. 기저 질환 관리를 전립선 보호 전략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기십시오. 셋, 응급 상황 시 의사를 찾아야 할 때 놓쳐서는 안 될 빨간 불 신호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언제 응급 상황으로 의사를 찾아야 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기 건강 검진과 생활 습관 변화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지만 몸이 명확한 신호를 보내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라도 갑자기 발생하면 주저하거나 참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빨간 불 신호입니다. 첫째 소변을 완전히 볼 수 없다면 이는 급성 요폐입니다. 이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즉시 개입하지 않으면 방광이나 신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응급 의료 상황입니다. 소변을 보려고 하지만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십시오. 둘째, 소변에서 피가 보인다면 비록 몇 방울이거나 소변 색깔이 연분 홍색이라도 이것은 비뇨기과 전문의의 긴급 검진이 필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소변의 혈액은 감염 방광 결석부터 방광 신장 또는 전립선 종양과 같은 더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조기 검진은 원인을 파악하고 적시의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아랫배 사타구니 또는 허리 아래쪽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한다면, 특히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고 줄어들지 않는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 통증은 요폐 심각한 감염 또는 즉각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다른 문제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변 증상과 함께 고열이 있다면, 예를 들어 3리빨덱시 이상의 발열과 함께 소변 보기 어려운 뱃요통, 빈뇨 또는 골반 통증이 있다면 이는 급성요로 감염, 급성 전립선염 또는 신장 감염과 같은 심각한 감염 상태의 그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위험한 합병증을 피하기 위해 적시에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선생님이나 가족 구성원 중 누구라도 이러한 징후 중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단 1분도 지체하지 마십시오.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즉시 가거나 응급 호출을 하십시오. 적시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은 위험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통증을 줄이며 가장 중요하게는 소중한 건강을 보호하여 황금 같은 삶을 계속해서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항상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십시오. 방금 우리는 유전적 요인 기저 질환, 그리고 즉시 의사를 찾아야 할 응급 징후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는 가장 작은 습관부터 가장 긴급한 상황까지 전립선 건강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지식으로 선생님께서는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돌보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함께 전체 과정을 되돌아보고 더 건강한 미래, 즉 진정한 황금 같은 삶을 위한 첫 번째 약속을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함께 흥미로운 여정을 거쳐 무해해 보이지만 남성의 전립선을 은밀히 파괴할 수 있는 10가지 습관을 탐구했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는 것부터 만성 스트레스까지 각 습관은 우리 몸의 이 중요한 공장에 대한 고유한 이야기와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는 한 가지 핵심적인 사실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전립선 건강은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매일 쌓아가는 습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큰 질문은 선생님께서는 오늘부터 이 귀중한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습관을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다소 압박감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번 주에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습관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 커피 한 잔 대신 물 한 잔을 더 마셔볼 수 있습니다. 또는 내일 아침 뉴스 시청 후 몇 분 동안 집 주변을 걸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붉은 고기 식사 하나를 담백한 생선구이로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무리 단순해 보이는 작은 행동이라도 그것은 선생님께서 견고한 전립선 건강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 있는 귀중한 벽돌과 같습니다. 선생님의 전립선이 하룻밤 사이에 기적적으로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배운 끈기와 올바른 습관을 통해 선생님의 몸은 진정으로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정에서 선생님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은밀한 건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 하지만 정확한 정보와 동행이 있다면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는데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오늘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투자로 여기십시오. 건강에 투자하고 좋은 습관에 투자하여 앞으로 오랫동안 충만하고 편안하며 즐거움이 가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선생님의 전립선을 잘 돌보십시오. 그러면 전립선도 선생님을 잘 돌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나눔이 선생님께 진정한 가치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경험을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선생님과 같은 고령자들을 위한 유용한 건강 및 삶의 질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의료 건강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의학적 진단 또는 치료를 완전히 대체하지 않습니다.